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이번 달에 구독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한 분한테 라이트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전기 자전거가 요즘 어떤가요, 시장이? 지금 자전거 시장이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전기 자전거와 이제 고급 로드 자전거는 아직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 자전거 쪽으로 다 이제 자전거 시장이 재편이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 유명 통계 자료에서도 보면 자전거 시장이 점점 커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자전거 시장은 지금 사실 좀 많이 죽고 있어요. 근데 전기 자전거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금 전기 시장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요즘에는 어떤 종류 자전거를 많이 찾으시나요? 전기가 이제 저희가 주력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미니벨로 이제 생활형 전기 자전거 시장하고 고급 산악 자전거 전기 시장 그렇게 나눠져서 지금 이제 새로 입문을 하시거나 자전거로 뭐 배달을 하시던 아니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고급 자전거 MTB라든지 로드 사이클을 가지고 입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전기 자전거로 많이들 시작을 하세요. 근데 보통 전기 스쿠터도 있고 킥보드도 있는데 왜 전기 자전거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내가 접근하기도 편하고 되게 좋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많아요. 바퀴가 작다 보니까 이제 턱 같은 데 걸려서 앞으로 전복되는 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심화되고 있고 실제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많이들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에서 사실 배터리 문제라든지 무게 같은 것 때문에 저는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이제 좀 무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보다 안전성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굴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에 대한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매장에 방금 얘기하신 자전거 중에 할인 많이 하거나 그래도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생활형 전기 자전거는 할인이 사실 많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 회사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를 되게 타이트하게 회사에서 이제 책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온라인이나 이제 오프라인이나 가격 할인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쪽 시장은 지금 이제 어쨌든 치열하면서 안정화가 되는 상태라 가격도 많이 저렴해요. 중국산하고 비교할 때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봤을 때 가격도 합리적이고 제품 자체도 괜찮아서 할인은 현재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지금 많이들 찾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건 이제 퀄리스포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그 모델들인데 그것들이 그래도 한 달에 15대 이상 나가고요. 제품 자체도 손님들한테 오랫동안 이제 인정을 받아서 문제도 좀 없는 편이라 저희 쪽에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에서 얼마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생활형 미니벨로 자전거 아니면 이제 생활형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대략 쓸만한 거 기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그리고 이제 그거랑 이제 별개로 전문 MTB라든지 전문 자전거 쪽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 자전거들은 적게는 뭐 2, 300만 원에서 이제 보통 한 1,500만 원대까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할인하고 그래도 괜찮은 제품 네네.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팔았던 모델인데요. 지금 캐넌데일이라고 하는 미국 자전거 브랜드인데 그쪽에서 나온 이제 캐넌데일 모테라 카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가 가격대가 뭐 1,190만 원 아니면 1,03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제품들이 지금 35% 정도 할인이 돼서 그럼 보통 그렇게 1,000만 원대 정도 되는 자전거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존에 산악 MTB라든지 이런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저로 즐기시던 분들, 임도를 타시거나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등산로 같은 그런 데를 타셨던 분들이 사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필을 만나잖아요. 언덕 같은데 그런 데에서 이제 체력이 되게 손실이 큰데 전기 자전거를 탐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산악 자전거의 재미가 다운힐이에요. 산에서 홈로를 이제 돌파하면서 내려오는 다운힐이 엄청 이제 신나고 재밌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일반 자전거로 올라가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를 한번 딱 경험해 보시면 일반 자전거로 한 번, 두 번 탈 시간에 3번, 4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펀라이딩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조립해놓고 중고 나온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캐넌데일 모테라 카본 LT1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소비자 가격은 1,19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올해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나갔는데 아쉽게도 이 모델은 품절이고요. 요거 말고 LT2라고 하는 모터랑 배터리 이런 건 다 동일하고요. 프레임도 다 같아요. 이제 등급이 차이가 납니다. 추가 등급인가요? 네, 등급이 조금 더 낮습니다. 캐넌데일은 숫자가 올라갈수록 등급이 조금 더 낮아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 요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윗등급의 상위 제품이고요. 요건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변속기, 구동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상위 등급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카본입니다. 그리고 모터는 보시 모터. 이게 독일에 보시 하면 뭐 자동차 쪽에서도 많이 쓰는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전기의 자전거 쪽에 있어서도 세계 1위입니다. 현재 써보신 분들이 되게 만족하고 쓰는 모터고요. 일단 고장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자전거 시장에서 모터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전거의 회사들이 세 가지 모터를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보시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마노, 그 다음에 이제 브로제라고 하는 독일 브랜드인데 일단 보시 모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평가가 가장 좋아요. 일단 내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보시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장점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보시에서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형 이제 모터와 시스템이 이제 채택이 돼서 들어간 자전거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사실 5세대 또 모터를 발표했더라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요거보다 이제 모터 무게가 살짝 더 가벼워졌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써서 이제 무게가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가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 무게에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게에 대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새로 개발되는 것들은 다 무게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배터리 용량은 늘어나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전거 중에 배터리 용량이 가장 커요. 이 배터리를 이제 강조 안 할 수 없는 게 전기 자전거를 타보시면 누구나 배터리를 가장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라이딩을 갔다가 배터리가 반 이상 닳기 시작하면 겁이 납니다. 돌아올 때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자전거처럼 이제 평지는 그래도 갈만한데 언덕 같은 걸 만났을 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되게 이제 배터리 용량에 목숨을 좀 걸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이 나오나요? 어디에? 예, 용량은 여기엔 표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스펙을 공개하죠. 몇 와트 용량이 채택이 됐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는 고급 산악 자전거들은 가장 큰 용량이 현재까지는 750W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는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타냐가 가장 커요. 타시는 라이더의 몸무게, 그리고 어느 코스를 타냐, 언덕이 많은 코스를 타냐, 평지가 많은 코스를 타냐,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전기차도 보시면 100km까지는 전비가 잘 나오지만 150, 200이 됐을 때는 거의 전비가 반도 안 나오거든요.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20에서 25까지는 전비가 잘 나오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전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싱 라이딩이라고 하는데 풀파워라고 이제 얘 최대 낼 수 있는 파워로다가 탔을 때는 실제로 750W 가지고도 50km밖에 못 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적당히 저희 힘도 쓰면서 에코 모드로다가 장거리 주행을 해봤을 때는 110km, 많게는 130km도 탈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떨어지면 어쨌든 가는 건 예, 충분히 갑니다. 약간 힘이 들 뿐이지 전동 스쿠터처럼 못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 힘으로다가 되돌아올 수는 있어요. 이거 휠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전거는 멀레 시스템이라고 해서 뒤에는 27.5인치, 앞에는 29인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험로 돌파 능력을 좋게 하고 뒤에는 이제 바퀴 사이즈를 좀 적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산에서 민첩하고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한 휠셋 크기를 멀렛으로 한 거고요. 요것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게 전기 자전거가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좀 무게가 많이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자전거 기준보다 적게는 8kg에서 한 10kg 정도가 무겁다 보니까 사실 차에 싣고 이동하거나 이럴 때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에서 이제 즐겨보시면 이제 훨씬 더 재밌게 탈 수 있어서 요즘은 산을 즐기시는 많은 분들이 다 전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전거,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 나이대가 몇 살 때 분들이 많이 좀 이용하시나요? 처음에는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 60대 후반에 나는 이제 전기 산악 자전거로 갈 거야 이런 인식도 많으셨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사실 나이 연령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령이 좀 있으신 그 어르신들은 힘이 많이 딸리시니까 이제 전기로 이제 많이 넘어가시는데 저희 같이 젊은 분들이나 이제 40대 30대
30대 이런 분들도 산에서 이제 타보시니까 훨씬 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젊은 분들도 산을 즐기시는 분들은 많이들 넘어가고 계시죠. 그러면 이 제품은 중고라고 하셨는데 판매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요거는 판매가 750만 원입니다. 실제로 요분이 타신 게 여성분이 타셨는데 3번 정도 타셨고요. 거의 새 거네요. 예, 상태는 거의 새 겁니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더보기에 상세란에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샵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요. 어쨌든 전기자전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